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9단원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라는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생하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생이죠? 살아있을 생이에요. 자, 우리가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눈알도 이렇게 흐리멍텅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막 이렇게 몸을 비비꼬면서 이리저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움직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생하다고 얘기해요. 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최대한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내 생각을 나타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밋밋한 글을 써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생생한 글을 쓸지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꾸며주는 말을 이용하면 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대요. 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죽어 있는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생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꾸며주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꾸며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생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불꽃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네요. 이 불꽃의 모양을 이렇게 반짝반짝 되어 있는 이 불꽃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실제로 보고 있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국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선생님이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배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좋은 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꾸며주는 말이 없는 것과 꾸며주는 말이 있는 글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없는 글과 있는 글을 서로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나는 꾸며주는 말이 없는 글이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고 나는 꾸며주는 말이 있는 글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의견을 나눠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좋은지 일단 그러려면 꾸며주는 말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 과정을 선생님하고 할 거고요. 내가 직접 쓴 글이 있다면 이 글을 한번 잘라서 붙여볼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글 중에 일기도 좋고 독서록도 좋고 뭐 선생님께 쓴 반성문도 좋아요. 이 내용 중에 내가 평소에 어떤 글을 쓰는지, 내가 꾸며주는 말을 몇 개나 썼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짧은 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꾸며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안 썼구나. 이제부터는 국어 시간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친구들도 있을 테니 짧은 글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번에 보면 주말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차례를 나타내는 말도 6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차례차례 주말에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꾸며주는 말이 주요한 내용 중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숲속의 멋쟁이 공충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사슴벌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생하게 사슴벌레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사슴벌레가 이렇게 생겼구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글의 목적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가 글의 주요한 내용, 그리고 꾸며주는 말 또한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글을 전달하는데 가장 필요한 띄어쓰기와 띄어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띄어쓰기입니다. 그리고 띄어읽기입니다. 내가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겠지만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띄어읽기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선생님과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짧은 글을 썼으니까 이번엔 짧은 문장을 썼으니까 이번엔 짧은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보 의사 선생님이라는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정도 4페이지 정도 되는 이 글은 여러분 2학년 와서 가장 긴 글이 될 건데 그래도 짧은 글에 속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이 느낌을 그대로 편지를 써볼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꾸며주는 말을 반드시 넣어서 내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편지를 친구들하고 바꿔서 장기려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장기려 선생님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바꾸어서도 읽어보고 친구가 어떤 점이 잘 됐는지 꾸며주는 말이 나보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혹은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적절한 단어를 썼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짧은 글도 써볼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문장 만들기 놀이, 우리 말놀이 2단원에서 했잖아요. 이 말놀이를 통해서 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꾸며주는 말을 바꾸어가면서 문장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느 날 백설공주로 변신했다라는 한 문장을 썼다면 그 다음 친구가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그 선생님은 얼굴이 아주 하얘서 아픈 사람 같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 설탕 같았다라고 꾸며주는 말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말놀이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그런 정리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구단어 교과서 살펴봤고요. 결국 이 구단원 속에서는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가장 상대방에게 생생하게 잘 느껴지도록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교과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